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 백신 확보 문제가 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화이자 백신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거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백신 확보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요약하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에는 예컨대 쿼드에 참가한다든지 혹은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그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백신을 더 확보하기보다는 러시아 백신을 들여오는, 현재 러시아 백신은 3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승인이 안 난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하고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백신을 앞두고도 북중 눈치를 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국민의 생명이 당장 문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백신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제도 회복되지 않으면서 백신 디바이드는 그 경제 디바이드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좀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지금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상 이것이 물 건너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신은 연일 지금 700명대 안팎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지금 전일 대비 735명이 늘어서 1월 7일 날 869명 발병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그런 양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선제적 검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한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좀 황당한 낙관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도 가장 낮은 세계에서 100위권 밖으로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 2%대에 머물고 있고 지금 확진자도 700명을 연일 넘어서면서 지금 4차 대유행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윤태호 중앙사후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에서 현재 백신은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선제적 검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한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도무지 현실과 괴리된 이런 낙관적인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변이 감염도 굉장히 매일 60여 명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이 감염 검출 비율이 1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거의 한 7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이 9.2%를 기록해서 60명 정도가 매일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좀 큰 문제인데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백신 기근이 본질인데 문제는 더딘 접종을 탓한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본말 전도, 본질을 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난번 그 청와대에서 열렸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균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주고 지자체에 통보하면은 지자체가 접종자를 선정하고 하는 방식을 하고 방역당국이 물량을 대주는 방식은 너무 더디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속도감이 이렇게 접종하지 못하니까 두 분 시장님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는데 접종은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역당국의 물량을 대는 방식으로 하면 좀 빨리 접종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백신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방역당국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더디게 접종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지금 앞에 그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질병관리청의 그 브리핑도 좀 현실과 괴리가 있고요. 대통령의 말씀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과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이 백신 접종이 빨라서 집단 감염이 빠르게 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4차 팬데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뿐이라서 1200만 명 접종, 상반기 접종은 사실상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어르신들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언제 맞느냐? 마음은 급한데 시군구 75구, 75곳은 아직도 접종이 제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정부의 몽상이 백신 대회 실패를 부렸다. 그러면 계속 낙관적인 자화자찬에만 집중하고 K방역 이렇게 하면서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차원하면 뒤집히는 백신 발표. 예컨대 백신에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혈전 문제로 30세 이상 접종으로 제한한 데 이어서 600만 명분이 들어오게 했던 얀센 백신도 혈전 문제로 미국에서 접종을 중단한 상태고, 또 모더나 백신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도대체가 이게 백신이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도대체 계획서를 좀 보여달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오죽하면 여당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 백신 도입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백신 도입에 관해서 백신 확보의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과 당 정부와 국민들 간의 깜깜이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달에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백신 확보의 마지막 기회다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심정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문제는 그때 이제 우리가 백신 확보가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고 있는 미국이 좀 먼저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용으로 확보될 백신을 미국이 쓰는 방향으로. 미국은 이제 2차 접종은 거의 끝나가고 3차 접종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덜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백신 수합 또는 우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백신을 가져오는 딜 이런 수합을 제기됐으면 그 문제도 지금 현실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백신은 미국 여유가 없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반도체 동맹까지 꺼내들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3의 접종은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다. 바이든과 백신 담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백신 수급을 위해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지금 정의용 외교장관이 지금 실무 내달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해야 할 외교장관이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작 미국에서는 백신 수합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대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협력에는 주변국의 쿼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해외 공유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얘기는, 지난번 쿼드 4개국 회의에서도 해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까지 세계 10억 회분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벌써 이제 2억 회분의 접종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에 대한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고, 쿼드의 백신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쿼드의 백신 전문가 그룹 회의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뭐 그 쿼드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는데, 백신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전 세계 최소 10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완전히 지금 미국에 생산하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에서 생산되죠. 그걸 외교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쿼드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기사들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쿼드에 안 들어가면은 미국에서는 인접국인 캐나다 같은 인접국에 먼저 지원을 하고, 지금 그래서 바이든이 캐나다 트리도 수상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캐나다의 추가 지원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쿼드 3국에 미국을 제외한 쿼드 3국은 일본, 인도, 호주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을 하니까 한국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쿼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순위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정부의 대미 외교를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쿼드나 반도체 등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는 백신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 이런 것이 거의 지금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게다가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말에 반도체, 배터리, 히스토리, 의약품 4개 분야의 전략적 분야를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것이 6월 초에 마무리가 되면은 더욱더 이제 이 공급망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에 나설 텐데, 한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등 공급망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분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떠오르는 것이 미국에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반대급부 협상 카드가 결과적으로 쿼드 가입과 반도체 공급망 협조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이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국운을 건 기술 패권 전쟁에서 문정부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줄타기 시기에는 시효가 끝났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것이 아마 다음 달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의 길판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문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20일 날 열린 중국 주도의 보아오 포럼에서 이게 이제 유럽의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을 또 따서 중국이 만든 건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보아오 포럼을 만든 건데, 여기에서 화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중국 시진핑 노선을 했다는 것이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아시아 국가들은 구동존이 정신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이 구동존이는 다른 것은 다른 데로 인정하면서 같은 것은 같이 추구해 나간다는 시진핑 주석의 외교 노선인데요. 이거를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시진핑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백신 선진국들, 예컨대 미국이겠죠.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려는 이기적
이기주의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미국과 유럽을 겨냥을 비판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가버넌스와 1대1로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 이 주제 제목이, 연설의 제목이 글로벌 가버넌스와 글로벌 지배구조와 1대1로의 협력 강화를 아예 그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미중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을 놓고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 간 신기술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그 아시아 국가라는 게 이제 한국과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에서 뭐 기술이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정도니까요. 아시아에서 신기술 보유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중국과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신기술 협력 강화가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건 바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열렸던 삼성전자가 초청한 반도체 대책회의를 참여를 끼운 셈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달에 백신을 확보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노골적인 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지난 16일에 청와대에서 열렸던 뉴욕타임즈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주요한 내용이 초강대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마주 앉고 중국과 협력하라는 것을 바이든에 촉구하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뉴욕타임즈는 아마도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자론을 들고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 대북 정책에 관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는, 북한과 마주 앉아서 않고 북미 회담을 하고 중국과 협력하라는, 우리가 마치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앞서서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데 이어서 다시 또 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해서 북미 회담을 하고 중국과 협력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에서 대변인실에서 우리가 의회를 통합해서 주도할 것이다, 무슨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문 대통령의 그 중국과 북한 쳐다보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지금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고 국가 경제가 걸려 있는 백신 확보를 두고, 백신 확보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계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을 추종하면서 미국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미 경중 정도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지하고 미국을 하여금 북한과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 백신 확보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마 정부에서 벌써 문 대통령도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식약처도 스푸트니크 5가 안전한지 외교부에 정보 수집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백신은, 스푸트니크 5는 서방 세계에서는 아직 안정성 검토가 안 되어서 3상도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허가를 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야, 정말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 러시아 백신을 우리가 국민들이 맞아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쿼드에 가입하고 반도체를 제공하고 하면서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지 않는 대신에 러시아 백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지금 승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저널에서는 91.6%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아직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국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국민들이 과연 러시아 백신을 맞을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또 당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지금 말이죠. 미국을 비판하면서 러시아 백신을 띄우는 문재인 정부,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하는 비판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결국은 임기 말까지 대북 미몽에 사로잡혀서 백신도 놓치고 동맹도 다 놓칠 것인가 하는 지적이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는 백신이 독감처럼 매년 맞이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백신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좀 길게 보면서 백신 라이선스 생산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의학계의 의료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은 독감 같은 일상 질병이 되면서 코로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신의 독자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 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긴 얘기겠고요. 당장 안타까운 것은 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백신 확보가 시급한 상황 속에서 5월 말에 또 열리기 때문에 그래도 늦어지니까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고 미국은 벌써 2억 명이나 지금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좀 확보된 백신을 한국에 좀 먼저 맞는 게 어떠냐는 백신 스와프 얘기가 나오는가 했더니 그것마저 사라지고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나 이런 데는 우리가 가입할 의사가 없는 듯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제공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부도 지금 러시아 백신 쪽으로 기울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어느 정도까지 북한 북발하기 혹은 친중 정책에 갱도되어서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동맹국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판에 국민의 생명과 경제 회복이 걸려있는 백신 확보를 두고도 쿼드에 안 들어간다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 볼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북한은 중국과 조중 우호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지금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핵을 몇백 개, 지금 아마 수년 내에 200 몇십 개까지 개발한다는 그런 정보가 이미 보도되고 있는 속에서 한미동맹이 아니면은 한미동맹이라는 지렛대가 없으면 무엇을 우리 안전을 담보할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 지금 걸려있는 것이 다음 달 한미정상 회담입니다. 모쪼록 아직 한 달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검토되고 있는 의견에 그치기를 바라고 중국적으로 우리가 쿼드에도 가입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동시에 백신도 확보하는 앞에서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백신도 놓치고 동맹도 놓치는 그런 우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가져온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